형님들, 우리 이제 솔직해집시다. 우리가 운동하는 진짜 이유가 뭔가요? 남자가 상의 벗는 순간 탄탄한 가슴 근육과 복근 하나로 게임 끝나는 거. 형님들도 알죠? 여름 바닷가에서, 헬스장 탈의실에서, 아니면 그냥 집에 거울 앞에 섰을 때 이야, 이 정도면 나도 좀 치네 하는 그 순간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들 운동 시작했잖아요. 처음 몇 달은 정말 신나죠. 조금씩이라도 변화가 보이니까. 그런데 현실을 한번 볼까요? 실제로 대한민국 성인 남성들 중에서 체지방률 10에서 15% 유지하면서 선명한 복근을 가진 사람의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고작 10% 미만입니다. 나머지 90%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우리가 여기서 꼭 짚고 가야 될 게 무작정 쇠질할 게 아니라 어떻게 쇠질할 것인지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같은 운동이어도 이걸 어떻게 운동하느냐에 따라서 자극이 천차만별로 갈려요. 이번 영상에서는 근육 생성 원리를 간단하게 다뤄보고 어떻게 해야 근육을 훨씬 더 맛있게 조질 수 있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보고 여친 생겨도 저 모르는 우선 근육이 성장하는 기본 원리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죠. 총 3가지 과정으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자극, 휴식과 영양 보충, 초과 회복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운동으로 근육에 자극을 가하고 식단 관리랑 충분한 수면 시간을 가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손상된 근육이 이전보다 더 튼튼하게 회복되는 과정을 거쳐야 근육이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근육이 성장하는 원리를 보다시피 우리가 근육에 얼마나 큰 자극을 주느냐 그리고 어떻게 쉬느냐에 따라서 근육의 최종 크기가 결정됩니다. 자극과 휴식 둘 다 중요하긴 한데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자극에 좀 더 초점을 둘게요. 우리 몸이 똑똑하면서도 단순해서 딱 필요한 만큼만 적응하려는 성질이 있는데요. 우리가 운동으로 근육에 미세한 상처, 그러니까 자극을 주면 우리 몸은 이 정도 자극으로 위험하구나 라고 인식하고 회복 과정에서 원래보다 조금 더 강하고 크게 근육을 재건축합니다. 이게 바로 초과 회복의 원리이고요. 근성장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벽돌집을 더 튼튼하게 만들려고 일부러 벽돌 몇 개를 부순 다음에 더 단단한 시멘트와 새 벽돌로 보강하는 거랑 똑같아요. 결국에 우리가 운동을 통해 하는 일이 우리 몸이 더 강해져야겠다 라고 느끼게 할 만큼 효과적으로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가장 효과적인 자극을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3가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로 단축성 수축, 신장성 수축, 등척성 수축, 이렇게 근육이 힘을 쓰는 3가지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3가지를 이해하고 운동에 적용하신다면 훨씬 더 매운맛으로 근육을 조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바로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 단축성 수축입니다. 가장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움직임이죠. 이두 운동을 할 때 덤벨을 들어 올려서 팔에 접히는 순간처럼 이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힘을 발휘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육이 적극적으로 힘을 써서 저항을 이겨내고 목표 지점까지 움직이는 이른바 가속 구간이죠. 단축성 수축의 가장 큰 특징이 힘과 순발력을 폭발적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을 활용하는 방법은 무게를 들어 올릴 때 1, 2초 안에 빠르고 힘있게 움직이는 겁니다. 단축성 수축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들어 올리는 모든 동작을 의도적으로 빠르고 힘있게 수축하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스쿼트 자세에서 일어날 때, 아니면 벤치프레스에서 발을 밀어낼 때, 랩풀다운 하면서 당기는 동작을 할 때 이걸 1, 2초 안에 간결하고 폭발적인 힘을 사용하는 거죠. 물론 자세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빠르고 강하게 힘을 주면 더 많은 근섬유를 동원하면서 최대 근력을 키우는데 매우 효과적이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신장성 수축입니다. 일명 네거티브라고도 하죠. 들어 올렸던 덤벨을 다시 천천히 내리는 동작처럼 근육의 길이는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로는 힘을 주면서 버티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동차로 언덕을 내려갈 때 그냥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굴러 내려가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를 지그시 밟아 속도를 제어하면서 내려가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이 브레이크를 밟는 행위가 바로 신장성 수축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가장 소홀히 하는 구간이에요. 이게 보통 단축성 수축으로 무게를 들어 올린 뒤에 그냥 별 생각 없이 중력에 몸을 맡겨서 툭 떨어뜨리곤 해요. 근데 여러분이 이 신장성 수축까지 같이 활용한다면 훨씬 맛있는 자극을 맛볼 수 있어요. 신장성 수축이 근섬유에 더 많은 미세한 상처를 입히고 우리 몸은 이 상처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근육을 더 크고 강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물론 이것 때문에 운동 끝나고 근육통이 좀 세게 올 수도 있어요. 그만큼 근비대 효과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이걸 운동에 활용하는 방법도 매우 간단해요. 모든 내리는 동작, 버티는 동작을 의식적으로 천천히 하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두 운동으로 덤벨을 들어 올렸다가 내릴 때 중력에 맡겨서 툭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3초에서 5초에 걸쳐서 아주 천천히 팔이 완전히 펴지기 직전까지 근육의 저항을 느끼면서 내려오는 거죠. 스쿼트를 할 때도 푹 주저앉는 게 아니라 의자에 앉듯이 천천히 엉덩이를 빼면서 버티면서 앉는 동작에 집중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등척성 수축입니다. 플랭크나 벽 스쿼트처럼 근육의 길이는 변하지 않지만 힘은 계속 주고 있는, 그러니까 버티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움직임 없이 특정 지점의 근력을 집중적으로 강화해서 이걸로 근육의 안정성을 높여줄 수가 있어요. 이 방법이 저중량으로도 고중량만큼 더 효과적으로 자극 줄 때 아주 좋은 방법인데요. 이 등척성 수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동작의
근육의 특정 지점에서 의도적으로 멈추는 것, 퍼즈 기법을 활용하는 겁니다. 운동 동작 중에 적용하자면 스쿼트를 하다가 가장 낮은 지점에서 아니면 벤치프레스를 하다가 가슴에 닿기 직전 이 지점에서 1, 2초간 멈추는 퍼즈 동작,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이 짧은 정지가 평소에 그냥 지나쳤던 약점 구간을 집중 공략하고 근육에 되게 새롭고 강렬한 자극을 주면서 정체기를 돌파할 힘을 길러줘요. 근육이 움직이지 않고 최대의 힘으로 버티는 동안에 우리 신경계가 해당 각도에서 더 많은 근섬유를 동원하는 법을 학습하고 여기서 근육의 안정성과 협응력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근육에 효과적으로 자극 주는 방법 3가지를 살펴봤는데요. 결론적으로 이 3가지 수축이 각각 독립된 게 아니라 하나의 움직임 속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폭발적으로 들어 올리고 천천히 저항하면서 내리고 가장 힘든 지점에서 잠시 버텨주는 연습. 여러분이 쇠질할 때 이 3가지를 모두 활용한다면 여러분은 운동 하나로 근육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자극을 뽑아낼 수 있게 될 겁니다. 헬창 형님이 되시는 건 이제 시간 문제죠. 여러분이 이 3가지 개념을 이해하셨다면 그럼 고중량으로 할지 저중량으로 할지 이걸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해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내가 이 무게로 3가지 수축을 모두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가? 아무리 무거운 무게를 들어도 단축성 수축으로 반동을 써서 들어 올리고 신장성 수축 없이 그냥 떨어뜨린다면 이건 그냥 노동이지 운동이 아니에요. 오히려 약간 가벼운 무게로 들어 올릴 때 1초, 버티면서 내릴 때 3초, 가장 힘든 지점에서 1초를 멈추는 훈련이 근육 성장에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결국 선수들은 다 고중량 치지 않나요? 가벼운 무게로 운동하면 몸이 안 크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점진적 과부하, 그러니까 무게를 점차 늘려나가는 게 근성장의 절대 원칙이죠. 하지만 명심해야 될 건 여기서 말하는 고중량이라는 건 내가 3가지 수축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최대 무게를 의미합니다. 자세와 통제를 잃어버린 무게는 관절을 갉아먹는 쇠질일 뿐이에요. 물론 제가 핑크 덤벨로 운동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10kg은 완벽한 통제가 가능한데 15kg는 반동을 쓰고 중력에 맡겨버린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최고의 중량은 10kg인 거죠. 아 맞다. 여러분 물론 이 3가지 수축법을 활용할 때 주의할 점도 있어요. 3가지를 한꺼번에 활용했다가 너무 무리하면 오버 트레이닝이 될 수 있으니까 휴식과 영양 보충도 꼭 필요하다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세요. 몸은 균형에 투자한 만큼 성장합니다. 이상 밸런스 빌더였습니다.